전기가 넘쳐난다,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 뭐 아니면 경험은 많이 했어요. 뭐 그러고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도 당연히 이제 신기하기도 했고요. 예. 어떤 게 가장 신기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유미의 방울 인터뷰입니다. 오늘도 또 제가 게스트를 찾아서 먼 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에서 온 박영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함경북도 온성 하면은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죠. 두만강이랑. 그럼요. 네. 뭐 거기서 뭐 하다가 달로 가게 되셨어요? 예, 저는 오기 전에 이제 고등학생이었고요. 예. 네,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이제 졸업반 되기 전에 그때 이제 부모님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않고 일단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나오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일반 학교로 이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다시 나왔습니다. 예, 네. 아이고 역시 일찍 어렸을 때 오면은 이렇게 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북한에 계셨을 때 어쨌든 몇 살까지 계신 거예요? 고등학교 5학년 때 왔으니까요. 16살. 네, 17살 때 왔죠. 네. 17살 때 오셨는데, 그럼 북한에 계실 때 학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공부만 계속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이제 저희 여기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랑은 조금 틀린 삶을 살기를 했죠. 그렇죠.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밀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뭐 밀수 이런 개념은 잘 몰랐고요. 이제 제가 말하는 뭐 고등학생의 삶이 다르다는 것은 뭐 학생이 공부만 하고 이제 저희가 뭐 미래를 준비를 하고 뭐 진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좀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그런 뭐 일들도 하고 이제 북한에서 것들을 했죠. 맞아요. 북한에서 말하면은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겼죠. 그럼요. 네.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이 좀 다들 알다시피 이제 먹는 게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도와서 뭐 농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죠, 학생 때.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글쎄요,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여기의 삶에 비하면은 뭐 육체적으로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피곤했던 것들은 이제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헤어졌던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솔직히 마음적으로 조금 힘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그럼 몇 살 때 부모님이랑 이제 헤어졌어요? 3년 전이었으니까요. 제가 14살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13살, 14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에 네, 맞습니다. 근데 헤어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헤어지신 거예요? 저는 이제 헤어질 때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부모님이 뭐 한국으로 가셨다, 뭐 중국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바는 없고요. 부모님이 헤어질 때 저는 이제 똑같이 뭐 학교를 아침에 이제 가는 상황이었고, 그럴 때 부모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날 아침에. 평상시와 다르게 부모님이 좀 울먹울먹 하시기도 하고,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잘 다녀와라, 학교를. 라는 식으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거를 느끼지는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음 날부터 이제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뭔 일이 생겼나, 이제 돌아가셨나, 처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줄 알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좀 때로는 뭐 버림받았다 생각도 들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학교를 다녀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네. 그러면 북한에서 부모님이 떠나시고 혼자 사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혼자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14살에 네, 아이고, 예.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같이 함께 이제 살던 집이 있었는데 예. 그 집이 뭐라고 해야죠? 저희 이제 부모님 개인 집이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제가 가지고 그 집에서 1년 가까이 고등학생 생활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제 처음에는 그 충격 때문에 뭐 정상적인 학생의 생활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학교 네, 못 다녔죠. 못 다녔고 이제 처음에 뭐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1년 가까이. 그러다가 제가 누나가 있었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저를 조금씩 옆에서 케어를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지냈었죠. 네, 어쨌든 그 누나도 그때는 아직 그 미성년자였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예. 북한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이 결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또 집안에서 이제 막둥이로 막내시였구나. 예. 그러다 보니 큰 누나랑 이제 저랑의 나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누나는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갓 신혼을 해서 뭐 조카를 낳은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살게 됐던 지역에서 집을 어떻게 처분을 하게 됐고 예. 저는 이제 누나의 집에서 의탁 삶을 살았죠. 예.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누나도 만약에 한두 살 차이 나가지고 미성년자였으면은 뭐 어떻게 진짜 나쁘게 말하면은 막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게 되게 높은 상황이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7살 됐을 때 부모님이 가시고 한 3년 후에 부모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누나의 집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한 3년 만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여기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죽었다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갔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처음에는 힘든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때로는 원망도 많이 하고, 그렇죠. 욕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보고 싶다고 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정 변화가 많았었는데, 점점 저도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뭐 원망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연락 오기 전까지는 이제 살짝, 내가 이제 평생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소식을 듣던 아니면 뭐 연락이 닿던 이런 기대감을 이제 점점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와중에 소식이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 대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부모님한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부모님이 북한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고 출발을 했어요. 이제 솔직히 뭐 어느 나라에 있는지 뭐 어느 가정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이제 저희가 북한이 이제 뭐 중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중국으로만 가면 이제 부모님을 볼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뭐 오는 과정을 통해서 오고 이제 제가 부모님을 만난 곳은 이제 여기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너 이제 남자 손으로 오라, 한국에 오라 이런 말 없이 처음에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서 가게 된 길에서는 뭐 제가 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간다라는 식의 생각밖에 못했고 이제 중국으로 가면 이제 부모님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중국에 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중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셔. 그래서 부모님 찾아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또 어땠어요? 솔직히 이제 제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처음에 뭐 다들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일단 중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도전이고 내가 뭐 제일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으로 왔을 때는 뭐 특별하게 제가 뭐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뭐 더 놀라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덤덤하게. 네, 그렇죠. 다만 그냥 이제 한국으로 더 무사히 가야만 이제 부모님을 볼 수 있구나라는 이제 그 가정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까지만 오면은 볼 줄 알았는데 한국까지 가야 된다. 한국까지 가면은 나는 진짜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런 쪽은 아니고 덤덤하게 어쨌든 부모님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저희들을 이제 인도해주는 브로커인 사람들이 다음화 가정을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줬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도 여러 고장을 이제 거쳐서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한 번 갈 때 이제 만날 줄 알았고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이 진행이 됐을 때 부모님이 통화를 해주셨어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한국에 있고 거의 중국에서는 여러 번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의 얘기를 전해 듣다 보니까 글쎄 뭐 혼자서 이제 저희 보면은 저희 같으신 분들이 이제 뭐 직행으로 오거나 뭐 가정을 거쳐서 오거나 막 아니면 또 때로는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랑은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틀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한국이 그렇게 낯설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낯설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아직 한 번도 이제 인생에 뭐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을 가는 거니까 이제 낯설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저는 거기로 가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그게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17살에 탈북을 해서 사실은 부모님 뵙고 찾으러 탈북을 한 거잖아요. 탈북을 해서 태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태국을 통해서 이제 3국으로 해서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랑 중국이랑 뭐 우호국이고 또 저희 같은 이탈 주민들을 이제 뭐 북송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중국을 이제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부터도 뭐 아무리 이제 브로커 분들이 계시고 뭐 일행분들이 계시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다 같이 잡히거나 뭐 했을 때에는 잡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마음을 졸이면서 온 것 같기는 합니다. 불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비행기도 타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를 타도 크게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 만나러 가야 되니까. 네, 그 마음이 제일 컸으니까 솔직히 신기한 것도 많았죠. 이제 북한이랑 틀리게 밤이 되면 도시가 밝은 것도 솔직히 뭐 한국에 오니까 틀린 부분이고 전기가 넘쳐난다 뭐 아니면은 제가 뭐 차를 타고 이동을 한다 뭐 아니면 경험은 많이 했어요. 뭐 그러고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도 당연히 이제 신기하기도 했고요. 어떤 게 가장 신기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모든 게 다 신기했죠. 이제 제가 뭐 북한에 있어봤자 이제 저희 고장에서 뭐 많이 이동을 못 해봤던 상황이고 뭐 조금 먼 곳을 뭐 저희가 이제 뭐 도를 간다 아니면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겪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뭐 비행기도 타고 공항도 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그럴 때는 신기했었죠. 저도 이제 제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미성년자로 와가지고 국정원에서는 그리고 또 밖에 보호자가 계시니까 집에 뭐 조사를 뭐 막 이렇게 받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제가 받은 조사랑 뭐 다른 분이 받은 조사랑은 제가 어떻게 뭐 생각에 제가 이제 느끼는 거를 못 느끼겠지만 저도 이제 1년의 그런 국정원의 조사 과정을 다 거쳤고 또 특히 뭐 알다시피 미성년자이고 이제 부모님이 여기 먼저 와 계시고 하면은 뭐 막 디테일하게 이제 막 자세하게 뭐 이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뭐 정보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미성년자고 부모님이 나와 계셨고 그 과정에서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저희가 이제 퇴소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궁금한데 우리 국정원에 오면은 그 부모님하고 연락을 시켜주나요? 국정원 상에서는 통화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따로 뭐 국정원에서 부모님한테 이제 뭐 아들이 뭐 한국까지 도착했다 이런 가정의 얘기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직접 네. 통화는 안 그렇죠, 그렇죠. 국정원 안에서의 통화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원 거쳐서 어쨌든 사회가 아니고 하나원 네. 거쳐서 딱 나왔을 때 부모님을 봤잖아요. 네네. 어땠을까요? 뭐 4년제 대학교 가서 이론상의 이제 자동차를 뭐 개발을 하거나 예.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 것보다 이제 제가 직접 차를 만지고 이제 차를 수리를 하고 예, 이런 길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전문 대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예. 예.